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오후 4시 3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63,700달러 선 정도에서 와리가리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좋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알트코인들이 거의 뭐 개작살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다는 걸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면은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꺾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알트들 보면은 진짜 뭐 거의 태초마을로 갔죠. 태초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이제 차트가 앞에 더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 예를 보면은 요 상승 시작점에 이제 시작점과 어떤 고점에 약간 중간 정도 중간 정도에서 이제 요런 구간에 이제 지지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쪽의 지지로 채널이 쫙 밀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가던 솔라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점이 10월이라고 치면은 요 구간과 이제 고점이 대략 3월 2, 3, 4월 요쪽에 몰려 있을 텐데 요 구간에 이제 가운데 정도 선에서 이제 지지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온 요 채널로 다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내려온 거긴 하죠. 그래서 뭐 아발란체 많이 내려왔고 세이 같은 경우도 거의 보시면은 무너졌죠. 세이도 지금 여기가 세이 같은 경우는 이 선이 주봉으로 보시면은 잠깐만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요 선이 딱 지지였는데 여기가 깨지니까 바로 쫙 미끄러지면서 그 하단 채널까지도 여기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힘들다. 그에 반해서 비트는 뭐 그냥 박스권 아직 여전히 박스권이고 뭐 실제로 고점 대비 고점이 73,700이니까 요거를 계산기만 두들겨 봐도 대략 한 10%, 한 12, 13, 14 요 정도 하락을 한 거고 뭐 요 정도는 뭐 흔히 있는 20% 안에서 내에서의 조정 값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더리움도 괜찮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고점 대비 한 대략 한 20, 한 1%, 22%? 요 정도 선. 한 25% 정도 되겠네요. 25%, 24%? 요 정도 선에서 조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분부 같은 경우도 이번 방어력이 좀 좋았죠. 분부도 대략 한 20%좀 안 되게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요. 15% 되겠네요. 이 분부는. 그래서 이런 메이저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좀 수급이 있는 코인들 그리고 펀더멘탈이 확실히 강한 애들 비트랑 이던에 좀 제도권의 영향이 많이 있었고 분부는 원래부터 홀딩 물량 이제 바이낸스 쪽이 많이 가져간 형태 그리고 이번에 뭐 런치풀 계속 하면서 나름의 수요층을 좀 확보를 한 거죠. 좀 현재 시장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과 어떤 이더리움 그리고 뭐 현금 비중 적절하게 밸런싱을 계속해서 잘 해왔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 하락에서 괜찮았을 거예요. 지금도 뭐 손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큰 저건 아닌데? 라고 좀 느끼실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올 그 알트 전부 막 이런 사발트들에 들어갔다 라고 하시면은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평잔액으로 우리가 좀 보기 때문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도 내려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평소에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배분 역시 비트 이런 것들 좀 분배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또 깨우쳐준 시장이었고 그리고 몇몇 알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고점을 또 갱신하는 애들도 몇 개 있었죠. 특히 온도코인 같은 경우 이런 얘들 좀 봤었는데 어제도 좀 다시 내려왔네요. 이런 얘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얘들은 보시면은 바이낸스 없기 때문에 이걸 볼게요.
그래서 근 한 달 차트 보면은 딱히 뭐 큰 하락이 온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같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빠졌다가 바로 말아 올리고 바로 말아 올리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이런 얘들은 어떤 거냐면 평소에 이제 이 코인을 좀 많이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일단 많았던 매수가 많이 들어온 코인들이고, 실제로 이제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타이틀로 인해서 나름의 그런 수요 확보와 그리고 펀더멘탈이 좀 나름 괜찮은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온도는 뭐 바닥 대비 막 크게 막 몇십 배 이렇게 오른 게 아니잖아요. 끽해봐야 뭐 한 다섯 배, 다섯 배, 여섯 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리고 길지도 않았죠. 요 구간이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그런 물량이 덤핑된다든지 어떤 손바뀜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거래량도 많이 붙어 있는 형태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라서 좀 그런 저런 게 가능하다. 근데 이제 뭐 솔라나 이런 얘들은 이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10배가 올랐잖아요. 6달 만에 10배면 사실 이거는 익절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느낌이다. 그 트리거가 결국은 전쟁이라는 이슈로 좀 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과열된 게 있었고, 확실히 과열된 게 있었고, 알트들은 과열이 좀 많이 됐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한 찰나에 좀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게 버티고 있다가 이제 그걸 좀 하방으로 이끌어준 게 전쟁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그런 알트코인들이 그런 상황이고, 비트이더 이런 애들은 뭐 괜찮죠. 아직까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자체가 바닥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가능성이 좀 있고,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아발란치 이런 걸 좀 볼까요? 아발란치 주봉 차트로 보시면요, 지금 이 구간 보이시나요? 바닥 대비해서 올랐다가 수렴, 오르고 오르고 조정, 이 패턴 딱 눈에 담아보세요. 지금 저게 지금 여기랑 좀 비슷하거든요. 올랐다가 수렴, 상승, 박스권, 상승, 다시 조정,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를 두 개로 놓고 보면은 여기 굉장히 비슷한 거 보이시나요? 올랐다가 수렴, 갭상승, 박스권, 상승, 하락, 수렴, 상승, 박스권, 상승, 하락,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형태도 비슷한데 기간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대략 6개월 정도, 여기도 대략 5개월 5개월 정도 걸렸고, 여기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바닥이 어디서 여기서도 형성이 되냐면은, 이게 직전 구간의 바닥까지는 절대 안 가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치면은, 바닥에서 올림 구간이라고 치면은 여기까지는 절대 안 가고, 이 직전 수렴 구간까지는 적어도 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여기서 많이 바닥을 다져주고 그 이후로 비트가 갈 시점에 같이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구간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직전 초기 바닥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절대 안 갈 겁니다. 안 갈 거고,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쯤까지는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는데, 이게 대략 뭐 한 20불에서 한 25불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피레침으로 28달러까지도 찍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하락을 또 하는 건 좀 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은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랙탈을 좀 과거에도 똑같이 그렸거든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진짜로. 이런 어떤 이 중간중간 높낮이가 살짝 다를 뿐이지 프랙탈 자체가 완전 똑같습니다. 저 때랑. 그래서 저 때는 요 정도에서 지지를 했고, 요 정도의 구간이 끝나고 다시 상승했고, 바닥이 이런 정도로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솔라나는 조금 다르죠. 솔라나는 오히려
요런 느낌이죠. 이렇게 올라간 느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느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정이 온 느낌이고, 여기서도. 그래서 직전 바닥 여기라고 하면은 중간 이제 수렴값이 요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요런 정도 사이 80에서 한 110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80에서 110 사이 정도면 좀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개별 알트코인들 차트가 조금씩 다 다르고, 이번에 이번 사이클에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좀 좋았던 예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테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하락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달러에서 지금 1달러 정도면은 대략 한 30% 정도 빠진 거고, 그 정도면 뭐 대략 이더리움 수준 정도죠. 이더리움 수준 정도고, 나머지 자발트랑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쭉 차트 둘러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알트들 관심 있었는데 얘네들의 퍼포먼스가 이 정도고 방어력이 이 정도고, 좀 더 방어력이 좋은 얘들을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 요때 보시면요, 비트 기준으로도 요 두 번의 봉우리가 있었잖아요. 요 사이클 21년 사이클에서 이게 전반전이고, 이게 여기까지가 초입이고요. 초입, 그리고 알트 랠리, 그리고 전반 폭등 랠리, 중간에 휴식 3개월, 그리고 휴식 조정 3개월, 그리고 후반 랠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 끝마무리에서 나름 퍼포먼스 좀 보여준 애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전체 구간을 뜯어먹고 씹고 즐기면 돼요. 저희 초이 구간에서는 비트로 쫙 먹으면 되고, 요 구간에서는 이제 알트로 쫙 갈아타면서 먹으면 되고, 요 구간에서도 알트, 요 구간에서는 특히나 이제 김치코인들 완전 난리였었죠. 그리고 요때 대략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완벽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요 조정 구간에서는 당연히 좀 피해 있다가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좀 불안해요 심리가. 그래서 비트랑 알트 좀 적당하게 비중 섞어서 매수를 했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국면에서 알트 랠리 하고, 요 끝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현금화를 대략적으로 많이 하고, 여기서도 근데 끝까지 또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그때 당시 루나라든지 아니면 뭐 클레이튼 쪽 NFT 요쪽 애들이 막 붐 일어나면서 또 굉장히 많은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전체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되게 고기에 막 부위를 우리가 막 이 부위 저 부위 막 다 다르고, 약간 이런 것처럼 이런 사이클 전체 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좀 쉽고 뜯는 그런 재미가 다 다르다. 그래서 전략을 좀 그렇게 구사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딱 두 개로 놓고 보면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만 놓고 보면은 전반전 후반전의 어떤 상승의 그런 분위기가 아예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초입이라고 보시면은 초입, 전반전, 조정, 후반전 이렇게 만약에 간다, 연말까지 간다라고 보면은 여기에서는 진짜 모든 코인이 많이 다 올랐습니다. 디파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레이어 1 다 오르고, 막 레이어 2 살살 나오면서 울뚱말뚱 하다가 오르고, 김치 잡코인 다 오르고, 비싼 업비트 막 대환장 파티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정 오고 다시 랠리가 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요. 아, 이렇게 조정이 왔었지. 여기서 이제 취해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한 번 오는 게 그냥 이렇게 크게 왔었지. 여기서 보시면 2주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2주 만에 딱 14일, 15일 만에. 조정이 생각보다 크고 깊고 빠르게 이렇게 오는 게 조정이었지라고 하는 딱 그런 그 마인드 세팅. 그래서 여기부터는 걔 잡코인은 잘 안 건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좀 더 펀더멘탈 위주로, 그리고 뭔가 그 이 필드에서 좀 더 실질적인 플레이를 하는 프로젝트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요. 어떤 TV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질적인 뭐 실제 수급
있고 자금이 몰리고 뭐 일을 하는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에 좀 더 돈이 몰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미 많이 그런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세력들,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해먹고 나가요. 해먹고 나가면은 이게 3개월의 조정으로는 다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 잡코인들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비트 같은 데서 차트만 보셔도 딱 그 전후반 나뉘어가지고 여기서 앞쪽에서 크게 올랐고 뒤쪽에서는 못 오르고, 내지는 앞쪽에서 조금 올랐는데 뒤쪽에서 더 크게 오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관련 이런 애들은 여기 뒤쪽에서 더 크게 올랐었죠. 실제로 그런 애들의 프로젝트성의 어떤 가치가 좀 발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뒤에서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첫 번째가 이제 끝났다라고 치면은 조정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뭐 대략 길게는 세 달까지도 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은 3개월을 넘지 않는다. 만약에 3개월을 넘는 조정이다, 그러면 그건 상승장이 이제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은 길게 3개월을 절대 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주식 쪽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길게 갈 수는 있어요. 뭐 한 달, 두 달 더 갈 수도 있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다시 랠리가 되고 축적 기간을 충분히 쌓았을 때는 랠리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반기 더 큰 불꽃을 위한 작은 이제 좀 조정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후반전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요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의미 없이 오른 코인들 조금 거르고, 지금이 좀 중요해요. 지금이 이런 오르는 코인들이 어떤 것들일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애들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덜 하락하는 애들,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말아 올리는 애들, 그리고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런 트위터라든지 이런 어디서든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뭔가 빌드업이 되고 있고, 어떤 뭔가 내러티브나 메타로서 이렇게 딱 올만한 애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요때 랠리에는 그런 애들 위주로 내가 담아야지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되겠죠. 뭐 하반기에 이제 나올 뭐 리스테이킹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로 뭐 모듈러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뭐 RWA 이쪽은 계속해서 빌드업이 되고 있고, 이렇게 크게 한번 또 쏠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죠.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직 좀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친구들 위주로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레이어 1 이런 애들은 뭐 당연히 뭐 같이 포함이 되는데, 이제 9 좀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뭐 에이다 이런 애들보다는 차라리 하반기에 나올 투자 굉장히 많이 받은 뭐 모나드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많이 보시고, 뭐 모나드, 베라체인 뭐 많죠. 그런 애들 투자 엄청 빵빵하게 받았던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애들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세이 같은 경우도 좀 반등때 굉장히 힘이 좋다, 그러면 세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세이가 좀 힘 계속 못 받는다, 그러면 세이는 이거는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세이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좀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트코인 마켓캡 맞나요? 크립토 전체 마켓캡이 아니고 알트코인 마켓캡이네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과거 사이클 패턴이랑 좀 유사하게 얘가 분석을 하려고 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기도 한데, 요때랑 좀 비슷하네요. 여기 두 번째 구간. 그래서 지금은 아까 봤다시피 지금 삼각수렴 끝내고
여기 이제 다시 조정 구간까지 지지 구간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잘 다지고 좀 이렇게 버텨준다면 하반기에 이렇게 더 큰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425빌리언까지 시종이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결국 비트에게 좀 달려 있고 비트가 지금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랠리 시작하면서 다시 선고점 신고점을 뚫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무조건 알트코인들은 따라가요. 이번에 보시잖아요.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끝난 것 같아, 트리플 탑 찍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알트코인 지금 들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이게 여러가지 도미넌스 상승 패턴 중에서 투자자들이 좀 싫어하는 패턴이에요. 비트가 하락하고 알트가 하락하는데 도미넌스가 오르는 패턴, 즉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하락을 하는데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오르는 패턴이라서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패턴의 한 종류로 도미넌스가 이렇게 좀 조정이 오고 있는데, 상승으로 조정이 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반기 랠리를 위해서 비트의 도미넌스가 좀 힘을 모으는, 좀 더 축적이 돼서 50%, 60%, 지금 한 54% 되나요? 54%죠. 한 대략 60%, 65%까지도 가서 쭉 당겨가지고 갔다가 이제 랠리하고 이제 알트로 촥 이렇게 버텨주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분석 같은 경우는 비트 이더 차트인데요. 요거 주봉으로 봤네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비트 이더 차트가 생각보다 되게 시장 사이클 관점에서 큰 그 흐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맞았어요. 보시면은 비트 이더 차트가 좀 크게 지지를 받는 구간에 이렇게 있다가, 이거 되게 칼 같거든요. 되게 칼같이 지지를 하다가 여기서도 이게 주봉이라서 진짜 이게 칼 같은 건데, 칼같이 지지를 하다가 이렇게 조정이 와서 이게 깨진다 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어떤 대장이고 상징적인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진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 알트코인 마켓 전체가 비트 대비 굉장히 좀 약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시장 전체로서 봤을 때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하락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도 하락하고 알트도 하락하는데 알트가 더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서 22년 6월 정도거든요. 이게 6월 정도에서 주간 종가가 이탈이 되는, 여기죠. 이탈이 될 뻔 했는데 여기서 지지하다 여기서 지금 됐다, 지금 살짝 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만약에 이탈이 되는 채로 마감을 한다 라고 하면, 마감은 했지만 추가로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지지 그리면서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하면은, 이런 과거 19년도의 이런 약세장이라든지 과거 17년도 요때처럼 좀 더 추가 조정이라든지 기간적인 조정에서 2개월 정도, 3개월, 3개월 정도 그런 조정의 기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정은 3개월을 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략 4월에 이제 했으니 4, 5, 6, 7월 중순부터는 못해도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믿음 가지시고 계속 매집하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순식간입니다. 물론 지금 추세들이 좀 많이 깨진 상태라서 갑자기 이렇게 막 V자 반등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당히 바닥 다지고 추세 말아 올리는 건 순식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과거랑은 다르게 지금 뭐 레이어 2 이런 게 너무 많아졌고 어떤 이더리움의 시총에 기생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의 좀 약세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어떤 이더리움 환물 ETF라든지 5월달에 그런 것들 뭐 나중에 밀리더라도 어쨌든 승인이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총이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더가 이렇게 좀 많이 크게 쫙 올라줘야 진짜 알트들이 막 더 잘 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과거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추세를 깨더라도 그 직전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쫙 이렇게 올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없었어. 이거 22년 이거는 6월에 셀시우스랑 뭐 3 에로우즈 이렇게 파산되고 나서 그때 너무 감해도 나온 구간에서 반등하는 요런 거라서 이렇게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이 오른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뭔가 큰 불기둥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얘기 좀 이어서 하자면은 리스테이킹 메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최근에도 계속 저도 이제 트위터 보고 막 보는데 리스테이킹 쪽이 확실히 이거 진짜 좀 크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뭐 언급도 되게 많이 되고 언급 많이 될 뿐더러 TVL도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한 달 기준으로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플러스인 얘들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 에길 레이어 있고 두 번째로 팬들 있죠. 세 번째로 이더파이 유니스업 조금 있고 네 번째로 렌조 있죠. 에테나 있죠. 그리고 뭐 메이커다오 그리고 이제 지르키드 있죠. 켈프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공통점이 딱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다 리스테이킹이에요. 네, 지금 다 리스테이킹 관련이고 아니면 뭐 리스테이킹 아니면 뭐 리퀴드 리스테이킹 뭐 LRT 그쪽 플랫폼 애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돈이 이렇게 몰리고 있고 여기에 애들이 아직 코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죠. 얘들이 나올 시점에서는 또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 팬들 같은 경우도 진짜 TVL 엄청 빨리 올라간 케이스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스테이킹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AVAS랑 이 리스테이킹 그러니까 AVAS는 이제 DA 쪽으로 하는 거고 이 리스테이킹 쪽은 지금 에이겐 레이어가 거의 대장이죠. 무조건 대장이고 최근에 카락이라고 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요 프로젝트들이 좀 말이 많았었는데 뭐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른 프로젝트로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었고 그게 좀 잘 안 되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지금 좀 따라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도 그 예치 메타 가능하고 저도 소액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카락이랑 뭐 에겔 레이어 지금 두 개 말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넘사벽이죠. 일단 요게 카락도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스테이킹 쪽 방금 차트 보셨죠? 이 차트 보시면은 지금 돈 모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리스테이킹 쪽 보시면요. 여기서도 보면은 요것도 TPL이 어마무시하게 쌓이죠. 그래서 이더파이 지금 요 아이는 토큰이 있고 뭐 렌조, 푸퍼, 켈프, 스웰, 에긴파이 그 어느 것도 코인이 없죠. 이제 이런 애들이 코인이 출시가 되는 타이밍이 약간 여름이랑 만약에 겹친다. 아까 말했던 이제 재상승 구간과 겹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벽한 20년도에 디파이 썸머 재현이야. 이거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친구들만 단독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없다. 전부 다
얘네들을 왜 예치를 하냐면 에겐에 예치를 하고 걔네들을 재예치해가지고 더블 포인트 내지는 트리플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예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 향하는 거는 결국 다 에겐 레이어, 아이겐 레이어. 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얘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지르킷도 마찬가지예요. 지르킷도 뭐 단독으로만 이게 TVL이 올랐겠습니까? 결국에는 트리플 스테이킹 가능하니까 쟤도 오른 거지. 하여튼 그런 좀 지금의 시장 상황이 있고 이 친구들이 나올 때쯤에 좀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좀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 친구들 그리고 이제 1분기가 끝났는데 이제 2, 3, 4분기에 출시될 만한 크게 투자 받고 좀 주목 많이 받는 프로젝트들이 좀 시장 분위기를 반전해주면은 좋겠죠. 그리고 요 리스테이킹 얘기 해가지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그것도 하나 있죠. 에겐 레이어 나오면 요 친구도 이제 어쨌든 그 모듈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AVS 관련 DA 그런 걸 하는 얘들이라서 얘들이 만약에 그쪽으로도 굉장히 좀 그런 내러티브 형성이 돼. 그러면은 기존에 뭐 셀레스티아라든지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니어 프로토콜 얘네들도 이제 DA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빌드업 하고 있잖아요. 이게 타이틀 마케팅일 뿐일지언정 결국에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은 같이 수혜를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그쪽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있다, 더 뭔가 이렇게 알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듈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테이킹 관련해서는 요런 분석도 많이 있죠. 뭔가 리스크 관련해서 계속 던져주는 얘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테이킹은 어떤 이런 서브프라임 때 계속 예치한 거를 담보해가지고 또 예치하고, 그러니까 재예치 담보, 재예치 담보, 재예치 담보 하는 형태로 레버리지를 쌓아 올려서 그게 터졌을 때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지금 리스테이킹 관련 이런 내러티브도 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분석들, 경고성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너무 큰 욕심 내지 않되 어쨌든 기회가 있는 것은 맞으니까 그 기회들을 정확하게 딱 뽑아 먹고 적당한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알트코인들 좀 많이 떨어져서 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뭐 알트 비중이 지금 막 이런 자발트들 비중이 저는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많은 건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그런 절대적인 액수로 치면 굉장히 많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내가 이상한 코인에만 투자하지 않았고 내가 선물 마진 이런 것들로 완전히 날려서 존버가 불가능한 상황만 아니라면은 결국 나는 다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잘해서 벌 수 있다라는 믿음과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좀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이렇게 저점 대비했을 때보다는 아직 훨씬 수익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괜찮다. 뭐 그런 좀 마인드인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 시간 문제다. 비트코인 신고점 가는 것과 신고점이 갔을 때 알트코인들이 또 기맞춤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랠리가 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대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국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고 내려보자. 이 구간에서 오히려 공부하고 작업 뭐 에어드랍 작업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또 못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포트폴리오는 좀 괜찮아.
그러면은 그냥 아싸리 막 어디 여행을 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뭐 게임 하면서 뭐 시간 보내시던지 좀 이렇게. 아, 마이크 잠깐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치 메타 좀 관련해서도 문의가 왔었던 것 같은데, 예치 메타 같은 경우는 음, 사실 그것도 결과론적이긴 하잖아요. 예치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인한 어떤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커, 아니면 뭐 손실액이 너무 크게 나오는 코인들의 예치를 오래 묶여버렸어. 그러면은 진짜 좀 힘든 걸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래라면은 이거 이렇게만 올라도 팔았는데 매도를 했을 텐데 예치를 함으로써 묶여서 내가 안 팔아서 더 많은 큰 상승이 있었네? 이러면 또 좋은 거고. 근데 오히려 이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방어가 좋았기 때문에 다른 잡코인들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죠. 이더리움 관련해서 예치한 것들은 뭐 에테나, 아까 말했던 뭐 그런 리스테이킹 관련한 그런 풀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셀레스티아라든지 피스라든지 뭐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애들을 좀 어디 이렇게 쭉 오래 예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좀 피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고점에 사가지고 예치를 했다? 그러면 더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릴 거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다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에어드랍 이렇게 나오고 그게 만약에 또 잘 되고 잘 풀리고 내가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런 뭐 어떤 것들에 좀 이렇게 대박이 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진짜 이거는 그 사자성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왜 있잖아, 그 왜 아들이 전쟁 가가지고 팔다리를 잃었는데, 그 사자성어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되게 멍청해 보인다, 그죠? 하여튼 그 잃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 아닌데 뭐였죠?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는 정말로 몰라요. 끝날 때까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거에서 실수를 했고 큰 돈 날렸고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 가서는 오히려 이게 진짜 더 막 장난 아니고 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다. 우리 왜 지금 날씨 다 풀렸잖아요. 4월 돼서 날씨 다 풀렸고 지금 패딩 입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밖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1년 365일 하루하루를 매일 시간별로 날씨 체크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냥 다음 주 날씨 어떤가? 다음 달에 어디 놀러 갈 건데 그때 날씨 좀 괜찮으려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그 흘려보낸 시간 속에서 결국에 날씨는 또 따뜻해지고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 시장, 자산 시장도 똑같다.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더 뭔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지, 결국에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구간 속에서 오를 것들은 오르고 조정이 올 것들은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오르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과 근거,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